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15번째 노트,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자바를 이용해서 파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들 또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일 처리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파일 처리는 크게 파일의 종류, 우리가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때 크게 두 방식으로 저장하는데 하나가 텍스트 방식이고 다른 하나가 이진 방식입니다. 텍스트 방식은 이런 정수 데이터 12345가 있을 때 12355를 int에 저장되어 있다고 치면 그 int 값을 그 4바이트가 되겠죠. 자바에서는 그 바이트 값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12345를 나타내는 각 이 수들을 이 문자를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자 1, 2, 3, 4, 5를 차례대로 저장하는 것이 텍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읽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에디터로 불러들이면 데이터를 우리 눈으로 쉽게 식별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지하는 공간은 이진 방식으로 저장했을 때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 방식의 정수의 경우에는 이 값이 작든 크든 늘 int가 4바이트면 4바이트를 차지해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5개의 문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5문자가 저장이 되겠고 한 문자가 1바이트면 5바이트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텍스트 파일은 시스템마다 저장 방식의 차이가 없으나 이진 파일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00004857 이런 식으로 저장했는데 574800 이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Little Indian, Big Indian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하고 일반 PC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방식의 경우에도 텍스트의 각 요값을 저장하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 ASCII 코드로 저장할 수도 있고 유니코드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장하는 코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렸을 때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읽을 때 사용한 인코딩 방식이 저장할 때 사용한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요즘은 UTF-8, UTF-16 여러 가지 인코딩 텍스트 파일 인코딩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한글, 영문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웹 프로그램 해봤으면 많이 익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면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방식으로 저장할 건지 이진 방식으로 저장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고 텍스트 방식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리더와 라이터라는 거 또는 그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린트 라이터와 스캐너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읽어드리면 되겠고 만약 이진 방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자바에서는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과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요 reader, writer, input stream, output stream은 다 자바 IO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 대부분 IO와 관련된 클래스들은 자바 IO 패키지에 클래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stream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14장에서 stream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살펴봤습니다. stream은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데이터의 흐름. 그래서 IOStream이라는 건 입출력 장치나 파일과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흐름을 처리해주는 그런 객체를 우리가 IOStrea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을 개방, 오픈해야 됩니다. 파일의 오픈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거나 그냥 데이터 파일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문법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렇게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열어서 파일을 연 다음에는 printer writer는 printf, println, print 이런 우리가 콘솔에 출력할 때 썼던 메소드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캐너는 파일에 저장할 때도 파일에서 읽어드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시스템 아웃 할 때는 이제 화면으로 콘솔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고 화면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 출력하고 싶으면 print writer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오픈이라고 하는 특별한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파일을 오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 사용하고 나면 파일을 다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클로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직접 부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IO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항상 우리가 파일 처리할 때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파일이 없을 수 있고 뭐 파일을 저장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저장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이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파일 처리할 때는 예외 처리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스캐너는 그렇고요. 그래서 파일 복사를 하는 응용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try catch는 5장에 설명드렸듯이 try with resource라는 구문으로 자동으로 이 문제없이 종료가 되면 try 끝나고 나면 여기서 열었던 파일들에 대해서 close를 자동적으로 호출해 줍니다. 매우 편리하죠. 예전에는 제가 예전 코드도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픈할 때 예외 처리를 하고 쓰면서도 예외 처리하고 다 쓰면 finally를 이용해서 파일들을 닫아줬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예외 처리하던 것이 이제는 try with resource라는 절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좀 더 단계별 예외 처리 없이 자동으로 적절한 시점에 닫아주게 됩니다. 만약 스캐너는 열었는데 라이터는 못 열었어요.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터는 올바르게 닫아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해 줍니다. 리더를 닫아주고 종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성공했고 얘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얘는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예외됐기 때문에 캐치가 되겠고, 캐치가 돼서 IO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 필요하면 처리했을 것이고, 처리하고 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캐치해서 클로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로즈를 저절로 해주게 됩니다. 리더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IO 라이브러리 말고 New IO 라이브러리라는 NI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편리하게 IO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라인스라고 하는 것들, 뭐 그리고 이제 뭐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결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NIO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제 NIO에는 카피라고 하는, 파일스 카피라고 하는 또 라이브러리 함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IO를 할 때 NIO 라이브러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고, 그 NIO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면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캐너와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버퍼 입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 단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 단위로. 그런데 원래 그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파일 리더와 파일 인풋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이런 식으로, 이진 파일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겠고, 파일 리더와 라이터는 보통 이렇게 문자 단위로 우리가 입출력을 해야 되겠고, 이진 파일은 문자 단위가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바이트 단위로 처리해주고, 여기서 next read 했는데 이 값이 -1이면 이제 end 파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실제 -1 값이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캐릭터는 다 그 양의 정수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원래 0에서 655 이렇게 되니까 -1이라는 값이 없고, 일반적인 바이트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이진 파일 이걸 이용해서 읽어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1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버퍼를 이용하지 않는 아주 로우 레벨에서의 입출력이 되겠죠. 문자 단위, 바이트 단위. 근데 바이트하고 문자 단위로 처리하면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버퍼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버퍼의 그 시스템 내에서 왕창 옮겨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버퍼에서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퍼에 계속 넣어주고 우리는 버퍼에서 옮겨가는 형태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가 기본적인 이진 파일, 텍스트 파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텍스트 파일 쓸 때 실제 예를 쓰기보단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트 라이터나 또 스캐너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파일 리더 라이터는 바이트 단위는 또 문자 단위 입출력만 가능하고,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은 지정된 크기의 바이트까지, 물론 바이트 단위도 할 수도 있고, 내가 10바이트 읽어라 그러면 10바이트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이런 불리언, 바이트, 뭐 더블, 어떤 원시 타입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싶으면은 내가 이것의 바이트를 계산해서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번거롭습니다.
만약 이진 파일에다가 내가 이런 원시 타입들을 어떤 순서대로 저장을 했으면 그거를 읽어드릴 때 또는 그렇게 출력할 때는 파일 인풋, 파일 아웃풋 스트림 쓰지 말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쓰면 이런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아웃 스트림 대신에 요걸 쓰면은 요런 메소드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렇게 처리하려면 예외 처리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은 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 위를 포장해서 이 기능을 그 위에다가 덮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나중에 설계 패턴을 배우면 배울 수 있을 텐데 요거를 장식 패턴 기법입니다. 객체를 포장해서 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얘는 바이트 단위 또는 특정한 크기의 단위만 제공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 정수 단위 또는 뭐 더블 단위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해주도록 위에다가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놓고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일 입출력할 때는 이렇게 기존 거를 덮어서 처리한다. 앞에 이것도 있었는데 제가 빼먹고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파일 리더와 라이터는 이렇게 write, read 한 문자 단위로만 처리할 수 있어서 번거로우니까 얘를 버퍼 리더로 덮어서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버퍼 리더를 쓰면 read line, write라는 형태대로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줄 단위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걸 설명드렸고 또 우리가 파일 처리를 하면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고 요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일이나 폴더 또는 디렉토리를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일 클래스입니다. 파일 클래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폴더를 만드는 기능,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능, 또 폴더 내용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리스트를 얻어내는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패키지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이 파일 클래스에 있는 여러 메소드들이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즉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직접 조작하는 그 기능들은 파일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내가 필요한 함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얘들을 많이 제시해놨는데 파일 존재 여부, 새 폴더 만들기, 파일에 있는 내용 나열하기, 새 파일 만들기, create new file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고, 폴더를 삭제하기, 파일 삭제하기, 완전 경로 얻기. 그러니까 완전 경로와 상대적인 경로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건 다 상대 경로예요. 이 상대 경로라는 건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된 디렉토리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일 거예요. 그럼 그 작업 디렉토리에 output.txt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output.txt가 현재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폴더에 있으면 뭐 C에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경로를 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abstract path라고 그러죠. 절대 경로, 완전 경로. 그래서 필요하면
완전 경로를 얻을 수도 있고 완전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fx 라이브러리 써서 보셨겠지만 이제 그 다이얼로그들이 있어서 파일 오픈 다이얼로그, 파일 세이브 다이얼로그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탐색기 같은 창들이 실행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GUI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파일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오픈된 파일을 처리할 때는 지금 보신 뭐 프린터 아웃, 스캐너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할 것입니다. 자바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고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할 때 만든 객체들을 파일 시스템에 그대로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객체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읽고 쓰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자바에서만 데이터를 생성한 그 자바 프로그램, 데이터를 만든 그 프로그램이 자바 프로그램이고 그 데이터를 오직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다른 것보다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serialization이라는 기법, 객체를 읽고 쓰는 라이브러리를 serialization, 쓰는 방법을 자바에서는 serialization이라고 해요. 직렬화, 둥그런 객체를 폈다 이런 예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그러니까 자바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저장 또는 읽는 고유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고유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객체를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읽기 어렵습니다. 자바를 사용하지 않고는 읽기가 불편해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자바 프로그램에서만 그 데이터를 읽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읽고 쓰고 또 간단하게 내가 텍스트 에디터로 저장된 데이터를 보고 편집하고 싶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그 serialization 기법을 써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 형태대로 다른 내 나름대로의 뭐 텍스트 파일이 아니더라도 규격을 만들어서 이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내 나름의 방법, 물론 자바에 있는 라이브를 이용하겠지만 serialization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전에 배웠던 뭐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나 뭐 버퍼 인풋 스트림, 뭐 버퍼 아웃풋 스트림, 또 프린터 아웃, 스캐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읽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고유 기능인 serialization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객체 단위로 객체를 이진 파일로 읽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는 Object Input Stream, Object Output Strea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을 serialization이라고 하고 반대를 deseri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객체를 이렇게 serialization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는 제가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그 추가 챕터, 후반부 챕터에서 설명드렸듯이 얘는 마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특정한 종류의 메소드를 가진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이 serializable 기능을 이용해서 내 객체를, 내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해도 문제가 없다. 보통은 웬만한 클래스들은 serialize 하다고 해놔도 별 문제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클래스 A라고 만들어서 얘를 그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나 인풋 스트림을 읽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는 문법 오류가 나요. 여기다가 반드시 implements serializable 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안 써주면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사용할 것이면 내 클래스는 serialize로 해야 되겠고, 내가 유지하는 또 다른 객체들을 has A로 유지하면 얘네들도 다 serializable 해야 됩니다. 원시 타입과 뭐 string 등은 다 serializable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또 원시 타입하고 그런 것들 쓸 테니까 별로 serialize 하지 않는 경우들은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면, 일반적인 클래스면은 serialize 하다고 써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걸 deserialization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serialization 할 때 원래 우리가 제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클론 우리가 객체 복제할 때 샬로우 디커피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반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장안이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빼냈더니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이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만들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하면 이런 객체들을 얘를 이용해서 저장하면은 저장을 이렇게 하더라도 끝을 다시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드리면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대단히 편리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rialization은 오브젝트 그래프 전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가 있고 이 객체가 또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전체 이거를 요 A를 기준으로 한 오브젝트 그래프가 되겠고 얘네들은 객체들이에요. 객체들의 그래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오브젝트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 전체를 저장합니다. all or nothing 기법을 써요. 이 중에 얘를 저장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전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저장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저장하면서 얘는 저장하고 싶지 않아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transient 키워드는 요때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멤버 변수로 어떤 객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객체를 저장할 때에는 굳이 얘는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저장할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걔를 transient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그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객체를 저장할 때는 얘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serial 타입이 아닌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장할 수 없는 객체가 있고 serialize 구현하고 선언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요 않은 경우 왜 안 했을까? 근본적으로 저장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고 뭐 저장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일부러 이걸 안 해놓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빼먹고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건 문법적인 오류는 아닌데 잘못 내가 구현해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된 거죠.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
그리고 객체 타입이 트랜지션 멤버 변수를 가지는 객체를 파일부터 읽어드리면 이 멤버 변수는 null 값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읽어드렸을 때. 저장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얘가 트랜지션 하다고 났으면 이 값은 null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있고 A는 B 객체를 갖고 있고 C 객체를 갖고 있고 B는 D 객체를 갖고 있고 C는 E 객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A를 기준으로 전체 오브젝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B는 D를 transient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면 A를 저장하면 요거는 저장을 안 합니다. 모든 게 다 serializable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D는 serializable 하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transient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A를 저장하게 되면 A 타입의 객체를 저장하게 되면 요것만 저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아까처럼 뭐 요거는 이제 D는 없는데 A가 있고 A는 B 타입의 객체, C 타입의 객체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A, B, C가 모두 serializable 한 A고 그때 A1, A2를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A1은 B1과 C를 가리키고 있고요. A2는 B2를 객체를 갖고 있고 C는 똑같은 객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A1 저장하고 A2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들이면 요 모습 그대로 복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A3의 get과 A4의 get 하면 얘는 B1을 줄 거고 B2를 주니까 주소가 다르겠죠. 근데 getC하고 A4의 getC를 하면은 이 두 개는 A1이 요 A3가 불러들였을 때 가리키는 요 객체와 요 객체가 같은 객체가 해줍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를 그대로 어긋나지 않게 저장해주고 다시 부르면 원래대로 해준다. 또 저장할 때 write object 대신에 unshared라는 걸 쓰면은 요거를 끊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켜 줄 수도 있고요. unshared 써서. 그래서 동일 객체를 또 두 번 저장한 후에 다시 읽으면 같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A를 한 번 저장하고 또 저장한 다음에 읽어드리면 이 두 개가 별개 객체가 아니라 동일 객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output stream, input stream, 요 object output stream, input stream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object output stream과 input stream은 file input stream, file output stream을 또다시 포장한 그런 타입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output stream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배열도 이렇게 한 번에 왕창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각 배열의 원소들을 일일이 차례대로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주면 요 자체가 오브젝트 그래프이니까 이 전체를 알맞게 저장해주고 불러들이면 이 통째를 복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할 때 내 클래스는 좀 더 특별하게 다르게 저장하고 싶으면 그것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시면 그 데이터를
요 인풋스윙과 아웃풋스윙 쓸 때에는 요것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있는 기능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에 정의된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것과 요거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할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 원래대로 저장하게끔 해주는 게 더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